예,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의 강점으로는 그 울산의 PP1은 하이폴 공정이고 저희 PP2하고 PP3는 유니폴 공정이고요. 베트남의 PP4, 5는 스페리폴 공정이고 각 공정마다 조금 강점이 있는 그 제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공정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세일즈 네트워크 20여 개국의 직업인을 활용해서 글로벌 고객 풀을 보유하고 있는 쪽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PPR, 파이프 용도 쪽에 아직까지는 시장 지배력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 LPC 캐번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좀 강점이고요. 그리고 용연의 23년 말에 자체 파일럿을 구축을 해서 좀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품질 개선 소요 시간을 좀 단축시킨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의 약점은 PDH, PP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인데요. PP를 저희처럼 그 DH 공정에서 프로필렌 만들어서 PP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NCC 업체들도 납사를 원료로 해서 PP를 만들 수 있고요. 다만 NCC 공정은 그 프로덕트가 PP 외에도 뭐 PE라든가 좀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 저희는 오로지 PP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PP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시황이 안 좋으면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그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뭐 베트남에는 저 캐번이 있지만 저희 한국의 울산에는 저희가 자체 부두나 프로판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원재료를 직접 자체 수입하지 못하고 지금은 저희가 그 프로판을 SK 가스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약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 PPR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런 건설 경기 침체나 이럴 때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요. 저희가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용연에서 판매하는 판매량의 절반을 PPR이 차지했는데요. 그게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보통 한 4만 톤에서 5만 톤 판매한다고 했을 때 한 70% 이상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상 운임이 강세가 되면 좀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그런 영향이 커서 그 글로벌 각국에 있는 로컬 업체들 대비해서 좀 고비용 구조,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약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회 요인은요. 유럽이나 일본 이런 선진 시장에서 신증설이 좀 정체되고 노후 설비가 폐쇄되면서 저희나 뭐 이런 수입산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동서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향후에도 수요 성장성이 크다는 점, 좀 기회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게 되면 이제 재건을 위한 재건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하수관으로 저희 PP가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PP 외에도 PVC나 PE도 하수관으로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PVC는 뭐 좀 환경 호르몬 문제도 있고 이런 환경 문제, 그리고 PE는 좀 강성이 약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PP 하수관으로 좀 이렇게 대체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포장용 스페셜 PP인데요. 이제 하이레토르트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하이레토르트는 그 125도 이상 고열에서 끓여가지고 멸균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고내열에서 견딜 수 있는 물성, 실강도라든가 충격성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쟁사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의 강점이자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위험 요인은 중국이나 중동 이런 쪽에서 이제 신증설을 많이 하다 보니 지금 공급이 많이 과잉돼 있는 상태고, 또 뭐 중동의 석유 기반 또는 북미, 미국 쪽의 셰일 기반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좀 열세라는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건설 경기 부진하기도 하지만 그런 주력 제품 PPR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금 중국산, 중동산과 지금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 글로벌리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점도 위험 요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SO 전략으로는 파이프용의 시장 지배력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서 파이프용 차별화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일반 PPR 제품에서 좀 더 차별화해가지고 컬러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내합성을 더 높인 제품이라든가 GF를 첨가한 제품, 이렇게 차별화한 제품이 있고, 그리고 식품 포장용 레토르트 제품, 그리고 메디칼용 제품, 이런 차별화 제품을 좀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 선진 시장의 수입산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차별화 용도 위주로 영업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하게 되면 그쪽에 건설이나 인프라 재건 수요를 선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을 활용해서 좀 인근에 있는 동서남아나 아프리카 쪽 수요 성장성이 큰 이런 지역에 MS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고요. ST 전략으로는 중국이나 중동 쪽 이제 신증설 물량들은 주로 범용 제품 위주라서 저희는 이제 공연에 있는 파일럿을 활용해서 좀 고부가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나 캐번을 활용해서 뭐 LPG 프로판을 저희가 구매해서 다시 되팔든가 이런 트레이딩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확장해서 PP 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친환경 리사이클 PP 사업도 계속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W5 전략으로는 저희가 로컬산 대비해서 납기도 길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 지금 현지 창고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상 운임이 상승하는 트렌드에서는 저희 계열사인 효성 트랜스월드하고 협업해서 계약 운임 비중을 확대하거나 리스크를 좀 최소화해야 되고요. WT 전략으로는 경쟁이 심한 파이프용 좀 일반 제품, PPR 일반 제품은 판매를 축소해야 되고 말씀드린 차별화 제품 판매 확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등 증설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 요거는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프로판을 직도입할 수 있는 부두 또는 설비 이런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또 다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PP 영업 방향성으로는 우선 용연산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고 판매 확대 가능성, 성장성이 높은 그런 필화품들의 판매를 확대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피부에서 4대 전략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PPR 차별화 제품, 그다음에 하수관용 HPPB, 레토르트, 그다음에 메디컬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PPR의 경우에는 일반 PPR은 좀 중국이나 터키, 중동 같은 저수익 지역은 판매를 지금 대폭
축소하는 계획이고, 대신에 컬러나 내합성이 좋은 PPRCT나 GF 첨가 제품들은 유럽이나 남미 중심으로 지금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용 HPP, PPB는 기존에는 저희가 PP1에서만 생산을 했는데, 그리고 PPR은 PP3에서만 생산을 했는데, PP3에서 일반 PPR 판매 생산을 좀 줄이다 보니 여유 있는 캐파분을 HPP, PPB를 병행 생산하게 되면서 공급할 수 있는 캐파가 확 늘어나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지금 판매도 본격 확대하고 있고, 또 HPPB 제품 중에서도 강성이 높은 초고강성 제품 좀 품질 보완을 해서 또 본격적으로 판매 진입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레토르트 제품은 중국이나 동남아 또는 한국 메인 시장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 원래는 러시아 쪽에 유럽산이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서 유럽산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빈틈을 저희가 지금 공략을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칼은 동서남아 쪽, 인도, 베트남 이런 동서남아 쪽 수요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고요. CIS 지역 이쪽도 지금 신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기도 중동, 동서남아, CIS 이런 지역 위주로 해서 판매를 늘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4대 전략 제품 외에 고충격 레토르트라든가 이런 신제품 개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이런 쪽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늘려 나가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비나산의 영업 방향성이고요. 지금 비나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화 비율이 43% 수준으로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화 제품 비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가로는 판매량, 세로는 수익성인데, 각 특화 용도별로 판매도 늘리고 수익성도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랜덤 같은 경우는 좀 고투명, 고MI 랜덤 시장 쪽에 유럽 쪽에서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도가 좀 낮은 일반 투명 원가 절감형 제품으로는 중동산을 대체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격 블록은 고유동 제품으로 유럽이나 중동 쪽 시장 진입을 하고 있고, 또 저원가 제품으로는 일본 파레트 시장 진입을 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마스크나 귀저귀 쪽 사용되는 스펀본드는 글로벌 플레이어 향으로 좀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터피피 필름 제품은 저희 원가를 개선해서 러시아 외에 좀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미 코팅은 품질 개선을 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 MS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 HCPP나 RTPO 같은 자동차용 제품들은 일본에 이제 GOC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일본 쪽 자동차용 컴파운딩 고객도 개발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주 쪽에도 고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이 특화품의 판매량을 늘리고 수익성도 올리는 방향이고요. 지역적으로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 시장의 판매량을 늘리고 수익성도 올리고, 대신에 베트남 쪽은 오히려 판매는 좀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 좀 줄이고, 인도네시아도 판매는 줄이는 대신에 수익성을 올리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가까운 영내 시장은 판매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있고요. 24년 기준 53%에서
25년 46%로 축소를 하고 있고 대신에 특화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특화 비율을 33%에서 올해 계획이 50%까지 올리고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46%에서 올해 63%까지 올리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 좀 지속 확대하는 계획이고요. 유럽, 일본 판매 비중을 작년 25%에서 올해 32%까지 올리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신흥 시장에 좀 진입 확대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PU의 25년 목표하고 전략 방향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비타가 지금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는 조금 에비타 2분을 넘어서서 흑자로 돌아가자라는 목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 PP, DHPU, 저희 효성화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지금 사업 재편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발맞춰서 저희도 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 2분 손익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술 영업 기반으로 전략 제품 판매를 확대하자라는 거고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PPR 차별화, HPPB, 레토르트, 메디컬 이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판매를 확대해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이나 인력 운영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영업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선복을 확보하거나 출고 오더를 넣거나 수출 서류를 챙기거나 하는 업무들을 영업팀에서 영업을 하면서 함께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 이런 기능들을 따로 떼어내서 로지스틱스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를 했고요. 대신에 영업팀은 영업사원들이 좀 더 이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하고 고객의 VOC를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판매를 늘리고 판가를 올리는데 주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지금 저희가 용현에 있는 DH1을 좀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그쪽의 운영 인원들에 대해서 좀 다른 쪽으로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DH1 가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프로판을 사와서 DH1에서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그냥 프로필렌을 외부에서 사오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요거는 프로판 가격, 프로필렌 가격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해외 직업인 운영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원래 저희가 북경에 현채인이 있었고 그리고 광저우에도 주재원 현채인이 있었는데 북경, 광저우 분공사가 폐쇄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상해 쪽에서 이제 좀 중국 쪽 영업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일본, 유럽 쪽은 이런 전략 지역들은 좀 현채인을 보강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R&D 수행을 위해서 좀 R&D 인력을 좀 일부 좀 본사 쪽으로 재배치하고 이렇게 기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재편 방향성 관련해서는 산업부하고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좀 TF를 수행해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각 석유화학 업계별 자율적으로 좀 사업 재편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에서 정책 자금이라든가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다른 석화 회사와 좀 이런 쪽으로 좀 계속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네, 시너지 포텐셜 있는 기업과 협력 방안을 계속 찾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부가 또는 친환경 비즈니스 아이템을 모색해서 계속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올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준비한 자료가 좀 짧아서 그런가 발표가 끝났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럽영업팀, 저 전력피우 유럽영업팀 함종훈 팀장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설명 들으면서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요. 그 용현 공장이랑 베트남 공장의 공정 구조가 다르다고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오늘 설명 듣기 전에 이제 뭐 저는 업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화학의 베트남 공장은 중국 경쟁사랑 가격 경쟁을 하려고 지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용현 공장보다 나중에 지었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베트남 공장이 좀 업그레이드된 공정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두 공장이 만드는 제품군 특화품, 범용품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전력비유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인도, 그 중국 공장들은 다 같은 제품을 만들고 가격 경쟁력의 차이랑 위치를 활용해서 이제 해당 지역 고객을 타겟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점이 좀 흥미로워서 제 질문은 용현이랑 베트남 공장 그 공정 차이가 생산 제품이 다른 이유가 뭐 단순히 공정 업그레이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제품 차별화를 전략적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현 공장 공정 하나를 이제 운영 안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향후에는 앞으로 계속 베트남의 캐파와 공정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하신 그 공정 차이를 보시면 PP1은 저 하이폴 공정이고요. PP2, 3는 유니폴 공정. 베트남에 있는 PP4, 5는 스페리폴 공장인데, 이게 이 스페리폴 공정이 최신 공정이고 좀 앞선 공정이 맞긴 한데, 근데 또 각 공정마다 좀 그 생산할 수 있는 제품군이 좀 강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가령 저희 아까 말씀드린 하이 레토르트라는 그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도 좀 그 실강도라든가 이런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이 하이폴 공정에서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강점이 있는 제품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아까 그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는 PP는 저희는 다 가동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 DH1만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가 프로판을 사와서 프로필렌을 만드는데 그 프로판 사와서 프로필렌 만드는 제조 원가보다 DH1에서 만드는 제조 원가보다 그냥 외부에서 프로필렌을 사오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동을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향후에 프로판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오히려 또 프로필렌 외부에서 사오는 가격이 비싸지면 그때 다시 돌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 쪽 그 증설하고 캐파 확장하는 부분은 뭐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PP 시장이 좋아지고 시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뭐 그거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시 47분이고요)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쉬는 시간 갖고 일단 박수로 퇴장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